네트워크 보안과 HTTPS 완벽 가이드인 것을 환영합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주고받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암호화의 기초부터 HTTPS가 동작하는 원리까지 웹 보안의 핵심을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의에는 학습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퀴즈 10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학습할 내용은 총 10가지입니다. 암호화의 필요성부터 시작하여 중간자 공격, 대칭 키와 비대칭 키 암호화, 인증서와 CA, 디지털 서명, 해시 함수, HTTPS 동작 원리, SSL/TLS 핸드쉐이크, 그리고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보안 가이드까지 차근차근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암호화가 왜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에서 데이터가 전송될 때는 수많은 라우터와 서버를 거쳐갑니다. 이 과정에서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데이터를 보내면 중간 지점에 누구나 그 데이터를 읽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는 여러 중간 노드를 거쳐 전송되고 암호화가 없으면 누구나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정보나 금융정보 같은 민감한 데이터는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중간자 공격은 매우 위험한 보안 위협입니다. 통신 중간에 공격적자가 끼어들어 데이터를 가로채거나 변조하는 공격 방식입니다. 특히 카페나 공항 같은 공용 와이파이 환경에서 매우 위험합니다. 공격자가 통신 중간에 끼어들 수 있고 데이터를 도청하거나 변조할 수 있습니다. 공용 네트워크에서는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칭 키 암호화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방식은 암호화와 복호화의 같은 키를 사용합니다. 마치 집 현관문 열쇠처럼 문을 잠글 때와 열 때 같은 열쇠를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칭 키 암호화는 암호화와 복호화의 동일한 키를 사용하며 암호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키를 상대방에게 안전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비대칭 키 암호화는 두 개의 키를 사용합니다. 공개 키와 개인 키라는 쌍으로 구성된 키를 사용하는데요. 공개 키로 암호화한 데이터는 오직 개인 키로만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공개 키는 누구에게나 공개해도 안전하지만 개인 키는 본인만 소유합니다. 이 방식은 키 배포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인증서와 CA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증서는 서버의 신원을 증명하는 디지털 신분증입니다. CA는 Certificate Authority의 약자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기관입니다. CA는 서버의 신원을 검증하고 보증하며 인증서는 서버의 디지털 신분증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가짜 사이트 접속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서명의 원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디지털 서명은 문서의 작성자를 증명하고 내용이 변조되지 않았음을 보장하는 기술입니다. 개인 키로 암호화한 것을 공개 키로 검증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를 통해 작성자의 신원을 증명하고 문서의 무결성을 보장하며 개인 키로 서명하고 공개 키로 검증합니다. 해시 함수는 중요한 암호화 도구입니다. 임의 크기의 데이터를 고정 크기의 값으로 변환하는 함수입니다. 원본 데이터가 조금만 변해도 해시 값이 완전히 달라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시 함수는 고정 크기 출력을 생성하고 일방향 함수이므로 역산이 불가능합니다. 작은 변경도 완전히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합니다. HTTPS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HTTPS는 HTTP의 보안 계층을 추가한 프로토콜입니다. SSL 또는 TLS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서버의 신원을 인증합니다. HTTP에 SSL 또는 TLS 보안 계층을 더한 것으로 데이터를 암호화하고 서버를 인증합니다. SSL TLS 핸드쉐이크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핸드쉐이크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안전한 연결을 설정하는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 지원하는 암호화 방식을 협상하고 세션 키를 교환합니다. 암호화 방식을 협상하고 서버 인증서를 검증하며 세션 키를 안전하게 교환합니다. HTTPS는
대칭 키와 비대칭 키의 장점을 결합합니다. 핸드 단계에서는 비대호화로 세션 키를 안전하게 교환합니다. 그 후 실데이터 전송에는 속도가 빠른 대칭 암호화를 사용합니다. 비대칭 키로 세션 키를 안전하게 교환하고 대칭 키로 빠른 데이터 암호화를 수행하여 보안과 성능을 모두 확보합니다. 브라우저의 인증서 검증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브라우저는 CA의 공개 키로 인증서의 서명을 검증합니다. 또한 인증서의 도메인이 접속하려는 사이트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유효기간도 검사하여 서버의 신원을 완벽하게 검증합니다. CA 서명을 검증하고 도메인 일치를 확인하며 유효기간을 검사합니다. 세션 키 생성과 교환 과정입니다. 클라이언트는 세션 키를 생성하고 서버의 공개 키로 암호화하여 전송합니다. 서버만이 자신의 개인 키로 이 세션 키를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세션 키를 생성하고 서버 공개 키로 암호화하며 서버만 개인 키로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세션 키 교환이 완료되면 암호화 통신이 시작됩니다. 양측은 이제 동일한 세션 키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후 모은 데이터는 이 세션 키로 빠르게 암호화되어 전송됩니다. 양측이 동일한 세션 키를 보유하고 대칭 키로 빠른 암호화를 수행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통신이 가능합니다. 개발 환경에서도 보안 설정이 중요합니다. 개발 환경에서도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한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테스트 데이터에도 실제 사용자 정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 환경도 운영 수준의 보안을 유지하고 민감한 데이터는 로그에 남기지 않으며 HTTPS 사용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공용 와이파이 사용 시 안전 수칙입니다. 공용 와이파이는 중간자 공격에 매우 취약합니다. 반드시 HTTPS 사이트만 이용하고 중요한 금융 거래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세요. HTTPS 사이트만 이용하고 중요한 거래는 모바일 데이터를 사용하며 브라우저의 자물쇠 아이콘을 확인하세요. 브라우저의 보안 경고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브라우저가 인증서 오류를 경고하면 이는 중간자 공격이나 가짜 사이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증서 오류 경고에 주의하고 중간자 공격 가능성을 인지하며 안전이 확인될 때까지 접속을 중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중간자 공격이 특히 위험한 환경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4가지 선택지를 잘 읽어보고 생각해 보세요. 유선 인터넷 환경, 공용 와이파이 환경, 4G 모바일 네트워크, VPN 연결 환경 중에서 선택하세요. 정답은 2번 공용 와이파이 환경입니다. 공용 와이파이 환경에서는 같은 네트워크 내 사용자가 데이터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카페나 공항 같은 공용 와이파이에서는 같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악의적인 사용자가 오가는 데이터를 모두 볼 수 있어 중간자 공격에 취약합니다. 공격자가 통신 중간에 끼어들어 데이터를 훔쳐보거나 변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대칭 키 암호화 방식의 가장 큰 장점과 단점을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무엇일까요? 키 배포, 암호화 속도, 보안성, CPU 사용 등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장점은 암호화 속도가 빠르고 단점은 키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대칭 키 암호화는 암호화와 복호화의 같은 키를 사용하므로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양쪽이 같은 키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키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공개 키, 즉 대칭 암호화 방식에서 2개의 키가 사용되는 방식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공개 키와 개인 키의 역할을 잘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공개 키로 암호화하고 개인 키로 복호화합니다. 비대칭 암호화에서는 공개 키로 암호화한 데이터는 해당하는 개인 키로만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공개 키는 누구에게나 공개할 수 있지만
개인 키는 소유자만 가지고 있어 안전하게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인증서를 발급하는 CA히, 즉 Certificate Authority의 역할과 인증서가 필요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CA가 하는 일과 인증서의 목적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CA는 서버의 신원을 검증하고 보증하며 인증서는 접속한서가 진짜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CA는 신뢰할 수 있는 제3자로서 서버의 신원을 검증하고 보증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증서가 없다면 우리가 접속한 사이트가 진짜 그 사이트인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디지털 서명에서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해시 함수의 특성과 디지털 서명의 목적을 함께 고려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전체 문서 대신 크기의 해시 값을 서명하면 효율적이고 데이터 무결성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긴 문서 전체를 개인 키로 암호화하면 비효율적이므로 문서의 해시 값만 암호화하면 효율적입니다. 또한 원본이 조금이라도 변경되면 해시 값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데이터의 무결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SSL TLS 핸드쉐이크 과정에서 대칭키와 비대칭키 암호화가 함께 사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두 암호화 방식의 장단점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비대칭키로 안전하게 대칭키를 교환한 후 빠른 대칭키로 실제 데이터를 암호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비대칭 암호화는 키 교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속도가 느립니다. 반면 대칭 암호화는 속도가 빠르지만 키를 안전하게 전달하기 어렵습니다. SSL TLS는 이 두 방식의 장점을 결합합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HTTPS 통신에서 브라우저가 서버의 인증서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다른 것은 무엇일까요? 브라우저가 어떻게 인증서의 진위를 확인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브라우저에 내장된 CA의 공개키로 인증서의 서명을 검증하고 도메인과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브라우저는 CA의 인증서를 미리 내장하고 있습니다. 서버로부터 인증서를 받으면 해당 CA의 공개키로 서명을 검증하고 도메인 일치 여부와 유효기간을 확인합니다. 여덟 번째 퀴즈입니다. 암호화와 복호화의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무엇일까요? 암호화된 데이터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암호화된 데이터는 올바른 키가 있어야만 원래 데이터로 복호화할 수 있습니다. 암호화는 데이터를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고 복호화는 이를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복호화는 올바른 키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아홉 번째 퀴즈입니다. SSL TLS 핸드쉐이크 과정을 올바른 순서로 나열한 것은 무엇일까요?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떤 순서로 통신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2번입니다. 클라이언트 헬로, 서버 헬로 및 인증서 전송, 세션 키 교환, 암호화 통신 시작 순서입니다. 클라이언트가 서버에 연결을 요청하며 암호화 방식을 알리고 서버가 암호화 방식을 선택하고 인증서를 전송하고 클라이언트가 세션 키를 생성하여 전송하고 양측이 세션 키로 암호화된 통신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열 번째 퀴즈입니다. 개발 환경에서 보안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개발 환경과 운영 환경의 보안 수준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3번입니다. 테스트 환경에서는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데이터를 조용해도 무방하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 테스트 환경이라도 암호화 없이 평문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개발 환경에서도 실제 운영 환경과 동일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좋은 습관입니다. 네트워크 보안과 HTTPS 완벽 가이드를 모두 학습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암호화의 필요성부터 대칭 키와 비대칭 키 암호화,
인증서와 디지털 서명, 그리고 HTTPS의 동작 원리까지 웹 보안의 핵심 개념들을 배웠습니다. 이 지식을 실전에 적용하여 안전한 웹 서비스를 만들어 보세요. 수고하셨습니다.